오늘도 제가 소신 발언 하나 해도 될까요? 또 큰일 나는데요, 또. 블루라이트가 우리 눈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것이 정말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미비하고요. 그것이 막 우리 눈을 망치고 있다 이런 거에 직접적인 근거는 사실 굉장히 부족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기특한 한의원 유튜브 진행을 맡은 기특한 건강지기 선한실입니다. 원장님, 요즘에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안구 건조증부터 눈의 통증 그리고 두통까지 느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안구 건조증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두통까지 연결되는지 조금 궁금해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려고 오늘 찾아오게 되었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안구의 문제와 두통이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 연구들에서 이제 밝혀지고 있거든요. 우리 안구 쪽에 문제가 발생하는 기전과 두통이 발생하는 기전이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게 원인과 결과로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그 두 개가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못 참는 게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는 이렇게 악습관인 건 알지만 절대 고쳐지지 않는 습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핸드폰을 자기 전에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눈이 떴을 때 너무 뻑뻑하고 눈 안쪽이 땡긴다? 라는 통증이 느껴지거든요. 이런 통증은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밤에 이렇게 핸드폰을 보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요. 사실 우리가 되게 집중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건조해질 것이고요. 눈이 건조해지다 보면 우리의 몸이 위기사항이라고 우리가 인식했을 때 작동하는 신경계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교감신경이라고 하는데요.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의 몸은 각성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염증 물질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게 되고요. 우리 눈에 자결감, 타는 듯한 느낌이나 당기는 느낌, 그리고 특히 건조한 느낌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사실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볼 때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굉장히 많이 끼잖아요. 그런데 이 블루라이트가 눈의 건강을 해친다 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제가 소신 발언 하나 해도 될까요? 또 큰일 나는데요, 또. 블루라이트가 우리 눈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것이 정말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미비하고요. 그것이 막 우리 눈을 망치고 있다 이런 거에 직접적인 근거는 사실 굉장히 부족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우리 여러 연구들을 보면은요, 집중해서 뭘 볼 때의 그 상황, 화면의 밝기라든지 그리고 화면과 우리 눈 사이의 거리, 보는 시간,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눈에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 근거는 사실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한의학적으로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리 한의학에서 눈의 건강을 담당하는 장기가 바로 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예전 여성분들의 두통이 왜 더 남성분들보다 많은지에 대해서 다뤄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 편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간은 우리 감정, 정서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밤에 특히 잠을 안 자고 화면을 보거나 야근을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야근할 때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간 쪽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몸을 이루는 필요 물질들, 혈액이라든지 조직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한의학에서는 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밤늦게 잠을 안 자고 생활하면은 그 자체로 우리가 음을 손상시킨다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 몸에 그런 액체 성분들이 손상을 입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자연적으로 안구 건조증이나 이쪽으로도 연관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레스가 쌓여지면 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눈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약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구 통증으로 이 두통까지 겪는 환자분들은 어떻게 한의학적으로 치료하시나요? 이렇게 눈에 막 이렇게 침을 넣나요? 굉장히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네. 질문이긴 합니다. 우리 눈의 안구에다 직접 침을 놓지는 않고요.
눈 주변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근육들이 또 있어요. 그쪽 부분에다가 침을 놓기도 하고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혈액순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얼굴 쪽,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치료를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목 주변 근육, 특히 경동맥이 올라가는 주변에 있는 바로 우리 흉쇄유돌근 같은 이런 근육 침치료나 추나 치료를 하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방향으로 치료 방향을 잡고요. 특히 그런 안구건조증이나 두통 이런 데서는 우리 한의학의 꽃이죠. 한약 치료가 굉장히 주된 치료고 메인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 음이 상하면은 눈 쪽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구기자라든지 이런 음을 보충하는 약재들을 사용하고 또 음허화왕이라 그래서 음이 허하면 화가 성한다 이렇게 우리 한의학에서는 바라보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뜨거운 것이 위로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음이 허할 때는 열이 위로 떠서 얼굴 쪽으로도 건조해지고 충혈이 일어나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화를 꺼주는 약재들도 함께 사용합니다. 황련이라든지 황금이라든지 간에 열을 꺼주는 시호라든지 이러한 약재들을 환자들 상태에 따라서 활용함으로써 간의 건강 그리고 음의 보충, 두통 치료 이렇게 한꺼번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눈에 뭐 안압이 올라가서 두통이 생기고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음식, 평소에 챙겨갈 수 있는 생활 습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생활 습관 교정이 모든 치료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당연히 주무시기 전에 화면을 멀리 할 것,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깜빡이는 거 의식적으로라도 많이 깜빡이려고 애를 쓰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눈 쪽에 있는 온열 마사지, 눈 쪽에 열감을 주는 그런 핫팩이나 이런 것도 도움이 좀 되실 수 있고요. 사실 특별한 음식이라고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피해야 될 것은 명확합니다. 당연히 알고 계실 알 것 바로 같은데요. 카페인입니다. 아, 또 나왔네요, 진짜.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감신경 항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두통을 더욱더 심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인 섭취를 줄여주실 것, 요거는 꼭 당부드리고 싶고요. 영양제는 안타깝게도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소신 발언을 하나 하자면 눈 건강에 직접적인 어떤 도움을 된다는 근거가 아직까지는 많이 미비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건강한 집밥 잘 챙겨 드시고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통증 부분도 있지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사항들이 있잖아요. 혹시 눈과 관련된 이런 불편함 중에 어떤 불편함은 한의원에 찾아와도 잘 치료할 수가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안구에 관련된 부분은요, 우리 안과라는 좋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일단 안과를 반드시 가셔야 할 상황도 분명히 있어요.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라든지 시야 결손이 나타난다든지 이러한 응급 상황일 때는요, 반드시 안과를 가셔야 하는 게 맞거든요. 안과에 가셨을 때도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 이상이 잘 나타나지는 않고 그냥 불편함을 느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는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셔도 도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막 이렇게 병원에 갔을 때 정상이세요? 지금 괜찮으세요? 라고 하는데 저만 느끼는 또 불편함들이 일상에서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한의원에 방문해서 평상시에 나의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게 치료를 받으면 좋겠네요. 근데 원장님과 오늘 이렇게 나눠보니까 저는 눈이 아프면 그냥 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방문하셨던 환자 케이스가 있으신가요? 환자분들께서 두통을 치료하러 오셨는데 저랑 면담을 통해서 안구 쪽의 문제도 이제 말씀을 주신 거죠. 근데 제가 봤더니 이거는 안구의 문제보다는 다른 곳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우리 한의학에서 눈의 건강은 간에 굉장히 연관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기를 잘 들어보면 두통이 발생하는 그 스트레스 상황 때마다 눈알이 빠질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환자분의 상태를 관찰해 봤을 때 바로 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두통과 더불어서 눈알이 빠질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느끼셨던 걸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어드리는 치료를 했을 때 두통과 함께 눈이 빠질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완화가 되셨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눈 쪽에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원장님께서 한마디 좀 해주세요. 우리 한의학의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전인체적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 하나를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인데요.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안구의 어떤 이상 감각을 느끼셨을 때 분명히 안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다른 곳에 있는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한의학 치료가 굉장히 강점을 보이는 부분이니까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눈과 관련된 통증에 대해서 오늘 임기범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몸이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 통증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치료할 수 있는 한의원 치료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